직전에 나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통렬히 반성한다 사과를 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한 달 됐습니다. 이제 국민 목소리를 겸손하게 듣겠다. 그래서 뭐 국민 경청 프로젝트 이런 거를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요. 보고회를 갖겠다. 뭐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겹쳐가지고 오늘 기자들하고 기자 간담회를 10시 반부터 가졌는데 이제 거기에서 초점이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이 출간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둘로 딱 나뉘어서 진영 간 대립이 극화되고 있는 이 국면 속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뭐라고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국 사태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그 다음 두 번째, 윤석열 관련 검찰 수사도 조국 관련 수사와 동일해야 된다. 조국을 수사하듯 윤석열도 수사하라. 첫 번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통렬히 반성한다.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파들 속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좌파 쪽 매체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만저만 난리가 아닙니다. 송영길을 파면하라, 송영길을 탄핵하라, 송영길은 배신자다 뭐 등등등등등. 감히 우리들의 조국을 반성한다니 그런 현상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한 뭐 상당 기간 지금의 화두는 청년입니다. 청년. 조국 사태가 우리나라에 몰고 온 가장 커다란 그 공정 파괴, 배신감, 상식 파괴, 법치 파괴 이것은 조국 사태에 굵직한 거 세 가지를 한다면 웅동 사태 비리 의혹, 사모펀드 비리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이렇게 커다랗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 국민들을 가장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비리는 바로 자녀 입시 관련 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전 국민을 손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들,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들,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 그 중에서도 의전원에 다니는 청년들 이제 이런 청년들 인턴 증명서 하나 떼려면은 1년에 뭐 수백 시간을 거기다 시간을 투여를 하고 일일이 확인서 받고 그래가지고 겨우 인턴 확인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고도 대학 입시에서 고배를 마셨던 그 숱한 청년들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 뼛속까지 깊이 새겨진 배신감, 분노, 좌절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2020년, 2021년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가장 임팩트 있는 정치적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 선거가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현상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청년 문제다. 청년 문제가 지금 정치적 에너지의 핵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청년 문제를 다시 한번 잊었던 기억까지 소환해서 당을 혼란의 와중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조국의 회고록이다. 아니 조국 당신 보고 누가 회고록 쓰라고 그랬어?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회고록이 나오자마자 대권에 도전장을 던진 그 후보군에 있는 사람들 이재명, 근데 이재명은 거의 중립적인 침묵으로 있었습니다만 이낙연 전 당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등 가슴이 아프다는 조국이 가족의 피로 회고록을 쓴 것이 남일 같지 않다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조국의 회고록과 자신의 마음을 공조하는 뭐 이런 입장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송영길 당대표의 통렬히 반성한다는 것 이게 지금 또 한 번 시끄러운 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셈인데요. 근데 송영길 대표 역시 정치부 기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냥 곱게 넘어가지는 않고 윤석열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수사도 조국 수사하는 것처럼 하라. 이제 그렇게 한 다리를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한쪽은 거기다 걸치고 다리 한쪽은 조국 통렬 반성, 다리 한쪽은 윤석열도 조국 수사하듯 해,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어정쩡한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친문 지지자들 쪽에서는 송영길 탄핵하라, 송영길도 배신자다, 송영길 뭐 어쩌고저쩌고 과거 일까지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지금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전남 고흥 출신 올해 58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신의 정치적 고비를 하나 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국 사태 왜 송영길이 사과해? 조국은 입 없어? 첫 번째, 조국만 생각하면 마음에 짐이 있다는, 조국만 생각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조국을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임명했던 그 사람 누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 입이 없나요? 왜 그 사람들은 사과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은 입이 없어 손이 없어 성명서 쓸 수도 있고 입으로 발표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사과를 안 하는 겁니까? 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송영길이 사과를 하느냐?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송영길 대표의 조국 자녀 입시 문제에 청년들이 좌절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는 것.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반성문에는 핵심 단어가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좌절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한다. 입시 문제, 조국 자녀의 입시 문제에 청년들이 좌절한 거에 통렬히 반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이럴 때 이제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걸 진심 어린 사과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냐, 아니면 단지 선거용 면피인 거냐, 이 두 갈래 길인 것이지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